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 태평양 전쟁 최고의 격전지로 유명한 과달카날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을 굽어보는 언덕 한켠엔 추념비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사자만 3만 명에 육박했던 과달카날 전투. 연합군은 이곳에서 태평양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양측의 군함 111척이 침몰했고 현지인들은 그래서 이 해역을 아이언 바텀이라 부릅니다. 침몰한 강철 군함들로 해저가 뒤덮여 있다는 의미죠. 치열했던 격전의 바다 위를 지금은 군함 대신 세계 각국에서 온 참치잡이 어선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참치를 옮겨 싣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죠. 평화로운 어항의 모습. 그러나 얼마 뒤 이곳을 떠난 어선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총성 없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치열함이 가득한 참치잡이 전쟁을 말이죠. 올림피아호는 한국의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2년 전 부산항을 떠나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선원들은 2년간에 걸친 이번 어기의 마지막 조업에 들어갑니다. 얼마 뒤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흘간의 짧은 입항 기간이 끝나고 태평양을 향해 출항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면서 1,400톤의 육중한 이 철선은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그물로 참치를 잡는 올림피아호 같은 어선들은 다른 선박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판 중간에 높은 망루가 들어서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선박이지만 헬기를 싣고 있습니다. 고속보트 여러 척이 갑판 오른쪽에 매달려 있고 뒤쪽에는 중형 보트가 모선에 업히듯 비스듬히 고정돼 있습니다. 조업이 시작되면 이 녀석들은 모두 모선을 떠나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 작전을 벌이게 되죠. 선원은 모두 23명. 7개 나라 출신의 다국적 군인 셈입니다. 엔진과 정보기기들은 30여 년 경력의 기관장과 통신장이 책임지고 항해와 어로 작업은 1등 항해사와 갑판장이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를 총지휘하는 사령탑, 선장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참치를 많이 잡는 겁니다. 잡은 양에 비례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올림피아호에는 또 다른 선원이 있습니다. 2살 배기 애완견 블랙입니다. 다른 어선에서 입양된 블랙은 아직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선상 생활에 지친 선원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죠. 조타실에서는 항로를 정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향할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올림피아호는 인공위성과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 여기에다 3대의 레이더와 2대의 소나, 즉 수중 음파 탐지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을 통해 바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봅니다. 여기에다 조업 중인 다른 선박들이 알려주는 정보까지 감안해서 참치가 있을 만한 해역을 가늠합니다. 목적한 해역에 도착하면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총동원돼 물 위와 물 속의 상황을 샅샅이 보여주죠. 뭐 수온이라든가 날씨는 안 맞으면은 가든가 없어지든가 빨리 보일 때 안 잡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뭐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고기가 이게 회유성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태평양 온 고위도부터 저 일도까지 온 사방 돌아다니니까 상당한 수준의 기동력과 정보력을 갖췄지만 이런 장비들은 모두 보조 수단일 뿐 참치잡이의 성패는 선장의 감각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기술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참치만의 독특한 생태 때문이죠. 참치는 계속 달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뇌의 일부 영역만 번갈아 쉴 뿐 외부의 변화를 느끼고 헤엄치는 부분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가수면을 취할 뿐입니다. 이유는 독특한 아가미 구조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덮개 속에는 부채살처럼 생긴 여러 겹의 판이 있습니다. 물속의 산소를 흡수하는 기관인데요. 참치는 아가미를 스스로 움직여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린 채로 계속 달려서 바닷물이 산소 흡수 기관과 아가미 덮개를 통과하도록 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멈추면 질식사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수족관을 딱 가보시면 고기가 아가미를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자기 스스로 딱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아가미를 벌렁벌렁 하면서 그리고 숨을 쉽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치와 고등같이 일부 고기들은 이 아가미를 움직이는 그 근육이 없습니다. 참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등과 배, 그리고 꼬리의 근육이 머리를 제외한 몸통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촘촘히 발달돼 있습니다. 다른 어류보다 큰 심장은 힘이 필요할 때 급격히 움직이며 근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겉모습도 유선형으로 수중 유형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비늘이 거의 없고 몸통에는 오목하게 파여진 경납 홈이 있습니다. 속도를 낼 때는 가변익 전투기처럼 이곳에 엽과 배 지느러미를 집어넣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채찍을 후려치듯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가 물을 밀어내면 참치는 발사된 어뢰처럼 튀어나갑니다. 먹이를 쫓거나 포식자에게 쫓길 때는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저희들 그 고성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 본능을 아주 타고났는데요.
평소에는 2, 3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헤엄치지만 필요할 때는 아주 빨라집니다. 특히 최고 속도가 100km 이상이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뿐만 아니고 유영 수심도 수면에서 300m까지 깊이 헤엄치는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어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달리던 참치는 어떻게 멈출까요? 유영하는 모습입니다.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바꿉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 저쪽에서 달려오는 참치는 수평을 잡기 위해 옆 지느러미만 펼친 채 달립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발견하자 접어넣었던 등과 배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순식간에 속도를 줄이고 방향도 바꿉니다. 브레이크이자 핸들인 셈입니다. 출항 3일째. 물살을 가르는 고래 가족들을 지나보내고 앞을 가로막은 비구름도 통과했습니다. 이틀 낮밤을 쉬지 않고 달려서야 조업 예정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전부터 선원들은 대기 상태입니다. 레이더는 반경 6km의 좁은 해역에 이미 수십 척의 어선들이 모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이 트고 조업이 시작되면 참치 추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대들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다 나옵니다. 그 뒤에 항적이 남는 그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해 다 떠버렸으니까 같이 움직여야죠. 본선을 먼저 봐야 본선 고기가 되니까. 정보 장비들이 모두 가동되고 중간 막루에서는 수면 탐색도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살피던 선장이 막루로 향합니다. 높이 15m의 꼭대기 막루까지 달리듯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주변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꼭대기 막루는 제2의 선장실입니다. 레이더 영상과 무전기, 그리고 대형 망원경이 촘촘히 들어선 좁은 이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시를 내립니다. 바다 저편에서 한 무리의 새떼와 그 아래에 일고 있는 하얀 물결이 관측됐습니다. 선원들이 백파라고 부르는 이 물결 아래엔 거대한 참치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던 참치는 멸치 등을 잡아먹기 위해 수면 가까이로 부상하고 또 먹이를 먹은 뒤에는 스스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일광욕을 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한 성장 본능입니다. たくさん食べて早く消化させてまた次の餌を食べてでどんどん急激に大きくなる。そのためには体温を上げてお腹の温度を上げて消化を早めるということが必要なんです。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참치도 이때만큼은 둔감해지고 느려집니다.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셈이죠. 막루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출항 후 첫 투망입니다. 올림피아호는 그물로 참치를 잡습니다. 뒤편에 매달려 있는 중형 보트가 그물을 잡고 떨어져 나가면 모선이 참치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그물을 바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여서 참치를 잡는 것이죠. 간단해 보이는 이 작업은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